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뭐 여러 가지 변화는 국회와 함께 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를 위한 통합 법안을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제 행정 통합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3대 목표와 그 목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달성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부 추진 전략을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중앙에서 무엇을 권한을 인사를 받고 또 어떠한 재정력을 더 확충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경제 부분, 도시개발 부분, 농업 부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는 어떠한 특례를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물려받고 가지고 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서 대전 충남 특별법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11번째고요. 다음 주 7월 8일 서천군까지 진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을 한 명씩 돌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그러면 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궁금을 좀 하실 거예요. 1차적인 목표는 내년 7월에 충청남도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를 폐지해서 두 지자체를 통합해서 새로운 특별시 체제를 출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전 충남 특별시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왜 대전 충남이냐, 충남 대전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는 곳도 있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여러 도민들 또 대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전으로 수립한 것이 경제과학 수도라는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어쨌든 그 의미는 경제적으로는 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러한 과학기술을 충남의 산업 인프라 위에서 꽃을 피우게 하여 새로운 발전적인 구상을 가져가 보겠다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와 과학을 합쳐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 전략을 구축하고요. 또 국내의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대전과 충남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혁신 거점 지역으로 다시 성장하는 핵심 지역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행정적으로도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권한과 재정력이 아니라 중앙에서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 30년 이상에 걸맞는 권한과 재정력을 확충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새롭게 나가야 할 모델을 정립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된 해가 1989년도에 대전이 직하시라는 이름으로 충남에서 분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대전 인구가 분리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만은 약 15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럼 우리 충남은 어떤 곳이냐? 현재 우리가 178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 인프라가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무역수지가 1위인 곳이 바로 우리 충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학기술도 가지고 있고 산업 인프라도 튼튼한데 굳이 왜 우리가 통합을 뭐 이런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위기의식이 어느 지자체도 벗어날 수 없이 우리에게도 봉착되어 있고요. 충남은 15개 시군 중에 이미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계룡시는 잘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충남 전체로 본다면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대전 역시도 아까 150만의 대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년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곳이 또 대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전과 충남이
각기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각자 성장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각자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금 모색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대전은 어떤 곳이냐 생각해 보면 과학기술 역량이 세계 7위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1위인 지역이 대전입니다. 하지만 충남처럼 이런 산업 인프라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또 대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의 산업과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전략적 성장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대전과 충남이 합쳐진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라고 보시면 인구 기준으로 약 3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360만 정도면 어떤 수준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경기도가 1,300만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93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60만인 우리 지역이 되는 겁니다. 부산은요? 부산은 320만 정도 되고요. 인천은 305만 정도가 돼서 인구 규모로는 저희가 세 번째 그런 규모가 되고요. 좀 360만은 어느 정도냐 보시면 유럽의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한번 들어보셨어요? 뭐 축구도 하고 뭐 이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인구 규모와 유사한 정도가 되고요. GRDP가 약 190조 정도 돼서 헝가리라는 나라 더 잘 아시겠죠? 그 나라 정도의 생산력을 지닌 그런 곳으로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즉 유럽의 큰 나라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생력을 가진 작은 독립국가 수준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러한 형태가 갖춰진다면 국내 유수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 인구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과정을 한번 본다 그러면 향후 10년간 추가 세수가 약 88.7조 정도의 세수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협의도 좀 거쳐야 되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특별법도 어느 수준에서 국회와의 논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약 88.7조 정도의 세수가 예상이 되고요. 그럼 이거 우리 둘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지실 수 있겠지만 지난 4월에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이 출범을 했고요. 또 그 지원단과 저희가 잘 협조를 하는 과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 본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일정 기간 재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도시발전 계획,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전 충남 특별시가 직접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매우 효율적인 기반 위에 추진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광역교통망 구축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전도 현재 광역교통망을 외치고 있고요. 충남도 광역교통망을 외치고는 있습니다만은 두 지자체가 외치는 광역교통망의 추진 형태는 좀 다릅니다. 물론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밀접한 것이 계룡에서 신탄지에 이어지는 것일 테고요. 충남은 충청 내륙철도에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상대적인 경쟁체제 하에 속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지자체가 합쳐진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또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추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태안에서 대전까지 약 60분 이내에 도착해서 우리 도민에게 교육이나 쇼핑, 다양한 의료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우리 계룡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에게도 또 바다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럼 어떻게 거치게 될까 보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총 7장 294개 조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294개 조문 중에 약 255개 조문이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권한과 특례를 주세요라고 하고 발굴해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 분야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서 62건 정도가 지금 특례로 발굴되어 있고요. 농림해양 쪽에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국가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한 40건, 영재학교라든지 백제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이라든지 교육문화의 24건, 그리고 복지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약 25건 정도의 특례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한 특례를 국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행정 통합을 위해서 일단 7월 8일 서청구를 마지막으로 15개 신문에 1차적으로 한번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의견에 여러 가지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또 다른 추진 방식도 함께 논의 방식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대전과 충남도 의회의 의견을 좀 거치고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법률안 협의를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8월에 국회 대표발의위원 섭외를 하고 소관 상임위별로 저희가 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좀 거치고 12월에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서 내년 7월에 특별시로 준비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매우 너무 빠르고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지속된 지는 이미 한참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계신 계령 시민뿐만 아니라 충남 도민 그리고 대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그리고 지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년에는 새로운 특별시가 이 지역에 출범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